요즘 강아지 물그릇을 채워도 금방 비나요? 소변은 늘었는데 밥은 잘 먹고 오히려 살까지 빠진다면 단순히 더워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강아지 당뇨는 이런 평범한 변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당뇨 신호와 매일의 식습관, 그리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신호까지 알려드릴게요. 강아지가 물을 잘 마시면 건강해 보여서 안심되죠. 그런데 물그릇이 전보다 빨리 비고 배변 패드까지 자꾸 젖는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중요한 건 물과 소변이 함께 늘었는지입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산책을 많이 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쉽죠.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혈액 속에 남는 당이 많아지고 몸은 이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당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물도 함께 빠져나가요. 그래서 소변량이 늘고 몸은 빠져나간 수분을 채우려고 다시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물을 많이 마신다고 물그릇을 치우거나 마시는 양을 임의로 줄이면 안 됩니다. 물은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두고 얼마나 마시는지를 기록해 주세요. 산책 중 소변 횟수가 늘지는 않았는지, 평소에는 없던 실내 배뇨 실수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밤에도 계속 물을 찾거나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잦아졌다면 한 번쯤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물론 물을 많이 마신다고 무조건 당뇨라는 뜻은 아닙니다. 날씨가 덥거나 운동량이 늘었거나 짠 음식을 먹었을 때도 물을 많이 마실 수 있어요. 신장이나 호르몬 문제도 당뇨와 비슷하게 물과 소변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변화만 보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호를 함께 봐야 해요. 소변도 늘었나? 체중도 늘었나? 식욕은 오히려 늘었나? 기운은 예전과 같은가? 이렇게 같이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 잘 먹는데 살이 빠지거나 눈이 갑자기 뿌옇게 보인다면 단순한 갈증이나 노화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강아지는 당뇨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눈이 흐려지거나 물건에 부딪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검사를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밥은 더 잘 먹는데 체중은 계속 줄어든다? 입맛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당뇨에서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강아지 몸이 먹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이 몸을 움직이는 연료라면 인슐린은 그 연료를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예요. 당뇨가 생기면 이 열쇠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에는 당이 쌓이는데 정작 세포는 그 당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더 배고파하고 밥을 평소보다 많이 먹으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은 먹은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려고 자기 몸에 지방과 근육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 식욕은 좋은데 체중은 계속 줄어드는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 강아지가 평소보다 더 허겁지겁 먹는데도 허리 라인이 갑자기 드러나거나 갈비뼈와 등뼈가 전보다 쉽게 만져진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강아지는 몸이 힘들다고 말할 수 없어요. 대신 잘 먹는데 살이 빠지는 모습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데 살이 빠지는 변화는 단순한 노화나 식사 문제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강아지 당뇨는 식사량을 조금 줄이거나 간식을 끊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이죠. 잘 먹는데도 체중이 계속 줄고 물과 소변까지 함께 늘었다면 사료부터 바꾸기보다 혈액과 소변 검사를 먼저 받아보세요. 강아지 당뇨는 단 음식만 조심한다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달콤한 간식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강아지 당뇨는 단맛 하나로 설명되는 병이 아니에요. 나이와 유전처럼 보호자가 막기 어려운 요인도 있고 췌장염이나 쿠싱병처럼 다른 질환과 관련된 요인도 있습니다. 쿠싱병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질환인데요. 코르티솔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비만이나 일부 약물의 영향까지 겹치면 당뇨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강아지에게 더 흔하지만 특정 나이나 품종에만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중성화하지 않은 암컷은 발정 후 호르몬 변화로 인슐린이 잘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식습관에서는 단맛만 따지기보다 하루 총 칼로리와 기름진 사람 음식이 반복되는 습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봐야 하는 부분이 췌장염인데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이면서 음식 속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를 내는 기관이기도 하죠. 삼겹살 기름이나 베이컨, 치즈, 닭껍질처럼 기름진 사람 음식을 반복해서 주면 체중이 늘기 쉽고 췌장염 이력이 있는 강아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먹었다고 바로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췌장염이 반복되거나 췌장 손상이 누적되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에도 영향을 줘 당뇨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호자 입장에서 이런 음식이 너무 작은 한 입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식탁에서 주는 고기 한 점, 산책 후 습관처럼 주는 간식, 안쓰러운 눈빛에 건네는 치즈 한 조각, 한 번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작은 강아지에게 사람 기준의 한 입은 생각보다 큰 칼로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한 입이 매일 반복되면 그건 가끔 주는 간식이 아니라 하나의 식습관이 되는 거예요. 결국 보호자가 함께 봐야 하는 건 기름진 사람 음식과 간식의 양, 체중 변화와 췌장 건강입니다. 간식은 하루 총 섭취량 안에서
강아지의 체중과 건강 상태에 맞게 정해주세요. 물과 소변이 늘던 강아지가 갑자기 밥을 거부하고 토하기 시작했다면 하루 더 지켜보면 안됩니다. 당뇨는 천천히 진행되다가도 어느 순간 응급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어요. 당뇨가 심하게 악화되면 몸은 포도당을 제대로 쓰지 못해 지방을 급하게 태우고 그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산성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당뇨성 케톤산증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상황입니다. 심하게 축 처지거나 숨이 평소보다 빨라지고 의식까지 흐려 보일 수 있어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슐린 치료 중인 강아지라면 저혈당도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몸을 떨고 힘이 빠지거나 발작처럼 보인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해요. 평소보다 밥을 훨씬 적게 먹거나 아예 먹지 않는다면 다음 인슐린 투여 전에 담당 병원에 먼저 문의해주세요. 혈당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위험합니다. 인슐린 용량은 보호자가 임의로 바꾸면 안됩니다. 강아지가 물을 많이 마시면 당뇨 사료부터 바꿔야 할까요? 그런데 식단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검사를 받는 겁니다. 물 마시는 양이 평소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소변 횟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최근 체중은 줄었는지, 식욕은 늘었는지를 먼저 적어두세요. 눈이 뿌옇게 변했거나 기운이 떨어졌거나 피부 감염이나 방광염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 변화도 같이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물은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두되 가능하면 계량컵으로 하루 동안 물그릇에 넣은 양을 기록해보세요. 하루가 끝났을 때 남은 물의 양을 확인하면 대략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 있어요. 정확히 재기 어렵다면 물그릇을 다시 채운 횟수나 배변 패드를 몇 장 썼는지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은 매일 잴 필요는 없지만 같은 시간대와 비슷한 조건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주세요. 이런 기록이 있으면 병원에서도 변화가 언제 시작됐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물과 소변이 늘어나는 원인이 당뇨인지 신장이나 호르몬 질환인지도 검사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신다고 괜찮겠지 하고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소변이 늘고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변화가 함께 보인다면 검사를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기 발견은 당뇨 관리의 시작이니까요. 고섬유질, 저탄수화물, 고단백, 자연식. 인터넷을 찾아보면 당뇨에 좋다는 식단이 정말 많이 나오죠. 하지만 식단 이름만 보고 우리 강아지에게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당뇨 관리에서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체중과 동반 질환에 맞는 식사, 그리고 매일의 일정함이에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와 마른 아이의 식단은 같을 수 없고 췌장염 이력이 있는 아이와 신장 문제가 있는 아이의 식단도 같을 수 없습니다. 노령견이나 식욕이 불안정한 강아지도 필요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당뇨가 의심되거나 이미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본 식단을 바로 따라하기보다 수의사와 함께 강아지 상태에 맞춰 정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단을 선택하든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양을 먹고 간식 약이나 운동량도 갑자기 크게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인슐린 치료 중인 강아지는 식사량이나 운동량이 갑자기 달라지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 당뇨가 없는 강아지도 식사와 간식, 산책량이 일정해야 평소와 다른 변화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 체중을 관리하고 몸의 변화를 빨리 발견하려면 특별한 영양제를 먼저 찾기보다 식사 루틴부터 정리해보세요. 당뇨 관리는 특정 식단 이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비슷한 양을 먹고 운동량을 갑자기 크게 바꾸지 않는 것, 이런 평범한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단순한 습관 변화일 수도 있지만 당뇨 같은 대사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물과 소변이 함께 늘고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물을 임의로 줄이지 말고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한 뒤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당뇨는 작은 변화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관찰이 강아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반려견에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